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이 시간은 오전 9시 15분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시간이 되면 저는 원고 작성도 끝나고 이제 녹음하자! 녹음이 가능한 시간이긴 한데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두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시장까지 진행되는 거 보고 좀 거래가 한산한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수급을 체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을 외치는 미쓰리에게는 어제 코스닥 장중 움직임을 보면서 저 녀석 저거 종가에는 플러스를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작성해 놓고 넋놓고 계속 넋은 안 났겠죠. 집중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오늘은 장이 끝나고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 오늘 새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막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날로 출몰을 해야 되는 바람에 방송 녹음을 못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어제 미쓰리에게는 굉장히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방송을 좀 빨리 녹음해 드릴 거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새날 방송 나가서 내일은 안 나옵니다 라는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새날까지 봐야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을 드리려고 그런 썸네일을 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주식을 배울 때는요. 상상을 초월한 식의 공부 방법이어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해 드리죠. 제가 그 주식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그 주식을 가르쳐준 그 고수한테 야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은 주식 아는 거 맞냐? 너 나 가지고 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목근육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거를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거더라 라고 깨달음이 오긴 하는데 제가 어쩌면 그런 방법에 공부를 해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난해하게 들리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하고자 비유도 하고 남녀 이성 문제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저는 주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관성이라고 하죠. 주식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라는 관성을 지금 다 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전문가 신화가 이렇게 밑밥을 까나 하실 수 있는데 후다닥 8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와 수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경제 지표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4% 하락, S&P 500이 0.32% 하락, 나스닥이 0.60%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화요일 날 하락 마감했는데 자, 여러분,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 전문가들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요 라고 얘기하죠. 정답. 8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이란 중재 중인 파키스탄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 이게 별로 그닥 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2월 27일 전쟁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둘이 늘 그렇게 팽팽하지 않나요? 그런데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하락의 핑계를 뭘로 갖다 댄다? 쟤네가 너무 지금 둘 다 강경해.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야 라고 합니다. 화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7월달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1.7% 하락했고요. 하락한 이유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해서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서 주택을 매매를 못해, 사지를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난 8월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여러분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상승 마감이 아니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하락, S&P 500이 0.26% 상승, 나스닥이 0.54%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뭐 때문에 상승한다? 에이하이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뭐 때문에 하락한다?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불확실성이요.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스멀스멀 나오기는 해요. 그게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 야, 그런데 인플레이션 더 볼륨 좀 줄여. 너무 지금 시끄러워. 줄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우려가 주식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만 증시는 안 돼, 나대지 마. 쭈그러지고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자,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6월달 3.5%보다 0.1%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 3.4%에 부합했다고 하고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6월 달에 2.6% 상승보다는 둔화됐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 가서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증시 이슈로는요. 뉴욕 증시는 여러분 4월 12일 수요일 어떻게 끝났다?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상승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지금 $90 선에 육박할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국제유가 가격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고요. 자,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60%, 전일에 25% 인상 확률 50, 동결 50이었는데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전일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역시 AI야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정리했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롱롱어고 옛날 옛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고수에게 주식을 배울 때 저도 그 당시는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뭐 나름 허접했죠. 뭐 제가 그때 증권사 브로커가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주식 고수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제가 선생님과 제자의 자세로 공부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나름 또 이 바닥에 같이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 물론 걔는 증권회사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업하는 고수였습니다. 어떤 시장 재료라든가 기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료를 삼아서 둘이 토론을 좀 했죠.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수를 만나기 전에 일정 매매를 가르쳐주는 고수를 만나서 일정 매매, 재료 매매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제가 그 일정 매매, 재료 매매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싸이월드 그때는 싸이월드 약간 그 블로그 같은 거를 클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주식소녀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해서 제가 그 일명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카페처럼. 그래서 이제 재료 매매, 일정 매매니까 열심히 재료와 일정을 찾아가지고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식 고수가 보고는 얘 뭐지? 하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돼서 너 주식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일정 매매, 재료 매매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 고수가 씩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너는 그 말을 믿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새끼 미친 새끼인가? 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잠시 전에 제가 그 주식 고수한테 들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식 미쳤나 저 미쓰리 저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연준의 금리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드린다면 여러분 미쓰리는 2026년 올해 연준의 점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드렸느냐? 2025년 12월 달 연준은 2026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었는데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완전히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하다못해 맥쿼리 증권은 9월달, 10월달, 12월달 남은 2026년도 하반기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쓰리는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대신 군불은 띄울 거다. 금리 인상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금리 인상 군불은 떼우되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완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기존주택 판매가 감소한 이유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제로금리, 초저금리를 맛보다 보니 지금의 금리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지표가 PMI 지표가 50 이상에서 머물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그 잘라자빠진 고용 지표도 좀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상하지는 못하고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군불만 떼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금리 인상 못해요라고 연준이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지금 둔화되지 않고 저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니네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 라고 할까봐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 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 군불만 떼웁니다. 대신에 금리 인상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제가 저의 생각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위적인 상승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당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더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전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6년 8월 달
8월 26일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AI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밑밥을 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전 방송, 최근 제가 기술적 차트 얘기하면서, 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지난번에 200일 선을 터치하고 신용물량 반대 매매가 나와서 몸이 좀 가벼워져서 좀비들이 좀 떨어져 나가서 가볍게 쫙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60일 선을 더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 일단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의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가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가 막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크게 빠지고 막 난리부르스가 칠 때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 변동성 장세가 확대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가 상승하자, 그리고 반도체주가 상승하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5월달, 6월달 같지는 않지만 완만한 상승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하면서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처럼 아름다운 조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7월달, 8월달 조정을 받으면 9월달부터 다시 갈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반도체 회사가 주주하는 정책을 내놓고 뭐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주주하는 정책 반도체 관련돼서 나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막 내놓는데 지난번에는 막 다시 구청갈 것처럼 막 하다가 지금은 살짝 꼬리를 내려가지고 완만한 상승은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밑밥을 깔았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MBC 뉴스 보세요. MBC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관건이다. 자, 그런데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둔화됐습니다. 6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모두 0.1%씩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계속 인위적으로 띄울 것이다 라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죠. 엔비디아까지 아마 8월 말까지는 이거를 포기 못할 거예요. 근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외국인들도 들어왔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하는 정책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걸리기는 하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둔화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잘 짜놓은 판때기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로 앞방송에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띄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띄워 놓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주주환원 정책 나오고 금리 인상이 관건이야?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네. 그럼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자, 투자자들 반도체주 들어가자.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하다못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랬죠. 8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여러분 상승 마감한 게 아니라 혼조세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돼서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금리 인상 안 하면 주주환원 정책과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로 지금 소설을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냉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연준이 군불만 피우고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경기 둔화 이야기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했는데 언론에서는 혼조세라고 마감했다고 하지 않고 AI 인프라 관련주 호실적에 AI 붐에 대한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AI주 강세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혼조세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 외국인 이야기를 막 해댑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고작 0.1% 둔화됐고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돼서 마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처럼 또 판때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뭐다? 여러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배 레버리지 ETF에 관련돼서 뭐라고 합니까? 개인들이 너덜너덜해지니까 거래량이 준 거라고 얘기했죠.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두 배 레버리지 ETF 타령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두 배 레버리지 ETF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또 궁딩이가 실룩실룩하죠. 두 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갈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모든 그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증시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위험한 건 아니죠, 솔직히. 아, 그런 것만 알고 있어? 그래,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뭐 올라가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때 뭐 여러분들 수익 나면 되는 겁니다. 등만 안침을 당하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랬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꾸준히 매수해줘야 됩니다. 어제 제가 수급에 집중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오후에도 매수해주긴 했는데 오전보다는 힘은 약발이 약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의 매물대가 다소화된 것도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소매 판매라는 게 남아있고 개인 소비 지출이 남아있고 그냥 지금은 증시를 띄우려고 인위적인 작업이 된 것 같다. 주식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는데 대놓고 보이는 힘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